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34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위기, 분위기 좋다 할 때 분위기라는 글자가 낱말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뭐 분위기 설명 안 해도 다 알죠. 그런 분위기, 좋은 분위기. 예. 그렇지만 일단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가 어떤 글자인지 또 이 말이 원래부터 있던 말인지 언제 만들어진 말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분 이렇게 됩니다. 조금 획수가 좀 많습니다. 안개분이에요. 안개. 아래 나눌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레 위, 둘레. 그리고 기운기. 기운기는 최근에 몇 번 다뤘는데, 네. 글자들을 우선 한번 볼까요? 안개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상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비우자가 들어가죠. 네. 비나 눈이나 안개나 뭐 이런 것들, 뭐 설이라든지 할 때 다 이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눌 분이다. 비를 아주 잘게 나누었다. 나눌 분은 뭐 이렇게 여덟팔이라는 것은 한자에서 거의 대부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덟이라는 뜻으로는 단독으로 쓸 때는 여덟로 쓰이지만 다른 글자와 합쳐서 글자 만들 때는 전부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을, 양팔이 있죠? 이쪽 팔, 이쪽 팔 나누듯이 나눈다. 무엇으로 나누느냐? 칼로 이렇게 나눈다는 뜻이죠. 네, 어쨌든 나눈다. 빗방울을 아주 잘게 나누면 안개가 될까요?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글자가 복잡하지만 이 뜻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둘레 위는 어떤 테두리를 얘기하죠. 둘레. 그리고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다룸 가죽 위, 다룸 가죽, 가죽은 가죽인데 손으로 다루었다는 뜻이에요. 생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냥 쓰지는 못하겠죠. 뻣뻣하고 털도 있고 기름기도 묻었고 하니까 그것을 손질을 잘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드는 것을 다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룸 가죽이다. 그리고 나라국이에요. 자, 둘레 위를 하는 것은 이거 나라국, 어떤 땅의 영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나라국자의 옛날 글자이기도 하고 또 이거 약자로도 쓰이고 중국에서도 이런 거 국자로 그냥 쓰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 위자가 이렇게 들어갔고 아래 이렇게 테두리를 해서 어떤 범위 둘레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글자는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일단은 위에요. 글자는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면 돼요. 자주 본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할 때, 한국 할 때 쓰는 오른쪽에 있는 그런 글자가 되죠. 자, 그리고 기운기예요. 기운기는 이것이 부수자입니다. 이것도 기운기죠. 하늘로 이렇게 구름이 올라가는 모양을 원래 그런 모양인데 글자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죠. 진짜 기운을 내려면 쌀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쌀미자가 들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분위기, 지금 이 기자는 기운이지만 우리가 현재는 어떤 고체, 액체, 기체 할 때 가스 그런 의미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분위기가 지금 말 뜻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 분위기예요. 그 상황에서의 어떤 상태, 느낌, 어떤 무드라든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분위, 어떠한 기운인데 분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는 낱말이에요. 분위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자, 이 분위기가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원래는 대기를 얘기합니다. 대기.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그걸 대기라고 하죠. 이것이 원래 분위기였다는 것이에요. 대기를 표현할 때 분위기다. 네.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뜻으로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리 등에서 저절로 만들어져서 감도는 느낌이다. 그렇죠? 가정적인 분위기, 직장 분위기. 어떻게 보면 좀 무드하고 비슷합니다. 영어. 무드라는 건 기분이라는 뜻도 있고 분위기라는 뜻도 있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다. 자, 이게 왜 이것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서 공기라는 말을 뜻했을까? 그리고 어쨌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대기라는 말에 밀려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일반적으로 대기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이제 1번이라는 뜻으로 아직도 사전에는 살아있지만은 이러한 뜻으로 대기를 뜻하는 분위기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전부 2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많이 쓴다 이것이죠. 자,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입니다.
대기. 그리고 또 기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공기를 얘기하기도 한다. 이것이 분위기다. 이 말은 서양말을 번역해서 온 말이에요. 일본의 그 막부 말까지인 그 네덜란드어에 뭐 이러한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 네덜란드를 모르니까 읽을지도 모르는데, 뭐, 루어트인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번역으로 사용을 했다. 하다가 나중에 메이지 초기에 영어, 이런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애트모스피어의 번역으로 일반화돼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쓴 것이에요. 왜 저렇게 번역을 했을까? 예. 그래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분이란 것은 설이라든지 설이 상자죠. 그리고 안개무, 또 기체라, 기체. 어쨌든 아주 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므로 막 기체의 형태로도 어쨌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플러스 주위다, 주위. 주위라는 것은 지구의 주위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라는 것은 어떤 주위에 들러붙어 있는 기체 같은 것이다. 그러한 기체, 또 기자가 또 들어옵니다. 이게 기.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라고 해서 지구 주위에 딱 붙어 있는, 달라붙어 있는 공기를 가지고 분위기라 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렇게 쓰여 오다가 대기라는 데 자리를 뺏기고, 이제 다른 의미로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자세하게 좀 알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분자와 관련된 글자를 한번 볼까요? 나눈다는 것이죠.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실을 나눈다. 실사. 실이 있는데 실을 그걸 자꾸 나누어요. 갈라서 뜯어낸다. 그러면 굉장히 어지럽겠죠. 그래서 어지러울 분이에요. 무엇이 분분하다. 눈이 나릴 때 이렇게 분분하게 나린다 할 때 이 분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나누는데 뭘 나누느냐? 쌀을 나눈다. 쌀을 이렇게 아주 잘게 빻아서 나눈다. 그러면 가루가 되겠죠? 가루분이죠. 그렇죠? 분필. 네. 가루로 만든, 하얀 가루로 만든 필이다. 이렇게 해서 분필, 백묵이라고 하죠. 이것은.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의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그릇, 대야 같은 그런 그릇을 동의분이에요. 그 화분할 때 이렇게 씁니다. 오늘 나온 분위기의 안개분. 유감스럽게도 안개분에 대한 어떤 용례를, 낱말을 찾으니까 분위기하고 또 다른 낱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 참 우리가 쓰지 않으므로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거의 분위기에만 쓰는 글자다. 외로운 글자예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걸 나누었는데 또 뭘 나누었냐? 마음을 나누었다. 마음이 이렇게 막 나누어졌다. 성을 낸다. 성낼 분자예요. 분노한다. 분노한다는 똑같은 이 분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같이 분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제방변, 손수를 붙이면 뭘 꾸민다. 손으로 이렇게 뭔가 꾸미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들이 분장을 한다 할 때 이 분자 씁니다. 뭔가 손으로 이렇게 뜯어낼 건 뜯어내고 막 이렇게 매만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와 관련된 글자들이 우리가 쓰는 중에 많이 있다. 자, 아까 앞에서 제가 다룸가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룸가죽. 여기에 보면 위에 이 글자와 아래에 이 글자는 발을 뜻합니다. 발. 사람의 발의 모양이에요. 발이 한쪽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어디를 한쪽으로 가는데 여기에 뭐 어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지역이 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자, 어떤 구역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발을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돕니다. 왼쪽으로 오른쪽 이렇게 빙빙 돌면서 지킨다. 그래서 여기 지킨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돈다라는 뜻. 그것이 갈행자, 거리를 뜻하는 갈행자를 이렇게 붙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글자가 들어가면 거리를 빙빙 돌면서 지킨다는 것이죠. 지킬 위. 위생, 우리가 위생관념이 있어야 된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위생이죠. 그냥 깨끗이 하는 게 위생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위생입니다. 그리고 위성, 지키는 별이다. 태양이라는 임금별을 이렇게 지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이 별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위성. 자, 둘레 위입니다. 둘레다. 이것은 이렇게 발이 이렇게 양쪽으로 좌우로 가면서 어떤 곳을 주위를 돈다. 원래 이 안에 네모가
주위를 뜻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다. 그 구역을 표시했다. 한자에 동그라미는 없죠. 그래서 이것이 네모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죠. 둘레, 주위라는 뜻으로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시위자가 있어요. 실사변을 붙이면 시입니다. 시를 뜻합니다. 시는 뭐냐 하면 날과 반대되는 것이에요. 날줄과 시줄이 있죠. 날줄은 이렇게 배를 짜는데 아래 위로 된 것을 날줄을 하고 이렇게 옆으로 가로 세로로 된 것을 시줄이라고 합니다. 시줄이에요. 그럼 왜 이것이 시냐? 이것은 발이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이라 했죠. 실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는 것이 모양이므로 이것이 시다 이렇게 되겠죠. 복잡하지만 이 글자만 제대로 알면 뭐 시위 같은 것은 누워 떡먹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도다. 지구에 적도가 있고 그 평행을 해서 위도 몇 도, 북위 몇 도, 남위 몇 도 이렇게 되겠죠. 반대는 물론 경자가 되겠죠. 동경, 서경 할 때. 자, 그리고 여기에 가는데 여기에 왼쪽 오른쪽으로 가는데 다시 간다는 뜻의 착받침으로 넣었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사람 왼쪽으로 가고 한 사람 오른쪽으로 가고 어긋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왼쪽으로 발길을 향하고 오른쪽 발길을 향해서 간다. 착받침을 붙임으로 어긋난다는 뜻이에요. 너는 저쪽으로 나는 이쪽으로. 그래서 어긴다. 어길 위반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초도를 붙이면 갈대 위에요. 잘 안 쓰는 글자예요. 왜 여기에 갈대를 붙였을까? 초도를 붙이면 왜 이것이 갈대가 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상상으로는 바람이 이는 갈대, 바람의 갈대가 좌우로 흔들린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뭐 가지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는 사실은 이 글자를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이 위자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뭉친다. 이렇게 다발로 만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뭉치는 풀이다. 무엇 때문에 뭉치느냐? 이것을 뭉쳐서 어떤 밧줄을 만들기도 하고 갈대를 이렇게 잘게 해서 그 다음에 뭐 방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뭉친다는 뜻이 있는 뭉쳐서 사용하는 풀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어렵죠. 어쨌든 잘 안 쓰는 것이다. 해위라는 그런 것이에요. 바닥 갈대. 우리나라 4대 대통령인가요? 윤보선 대통령의 아호가 해위입니다. 바닥 갈대처럼 부드러워라. 갈대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린다. 그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설명을 안 한 게 훌륭할 위입니다. 훌륭하다 하고는 이렇게 오고 가고 좌우로 오고 가고 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뜻이 다룸 가죽이에요. 지금까지 이 글자를 설명하면서 제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발길이 간다는 것만 설명을 했지 다룸 가죽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에 다룸 가죽은 아주 훌륭한 가죽이에요. 가치가 많은 가죽이에요. 가치가 높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게 다룸 가죽이냐? 글쎄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고 한 상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통이 있습니다. 이 통에 가죽을 잡아가지고 동물을 이렇게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이 안에 다 넣습니다. 이 안에 넣어서 발로 이렇게 막 밟으면서 부드럽게 하는 어떤 작업의 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룬 가죽이다. 그래서 훌륭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아침 조자를 쓰는 이 글자 왼쪽에 쓰는 부분 들어가면 한국이라 할 때 훌륭한 아침에 해가 뜨는 곳에 있는 나라다. 뭐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가죽이 나왔으니 망정인데 우리가 가죽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죽피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가죽을 얘기합니다. 물론 뭐 지금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만 원래 처음에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이것이 생가죽을 뜻한다. 그러면 생가죽을 가공해서 이렇게 다룸 가죽이 된 것이 이것이 가죽이고 또 하나가 있죠. 가죽혁자가 있습니다. 네. 가죽혁. 이것도 아주 잘 무두질한 가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혁이라는 것이 있죠. 피혁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죽을 한 글자가 더 있습니다만 보통 피다, 혁이다, 위다 이걸 가지고 가죽을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라는 낱말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원래
대기를 뜻하는 그런 것이었고, 서양에서 들어왔을 때의 번역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무드라는 말을 하면서 기분이라고 했는데, 분위기하고 기분하고 뭔가 좀 통할 것 같지만은 한자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분자는 그냥 나눌 분이에요. 기분 좋다 할 때는 나눌 분이고, 분위기 있다 할 때는 이 안개 분자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